17세 원생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려 한 보육원장. 2018년 12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17세 원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보육원장이라는 제목이고요. 국민일보 2018년 12월 19일자 기사입니다. 광주 YWC의 산하 사회복지법인 모 아동양육시설 보육원장을 검찰이 송치했다. 원생을 학대한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등으로 보육원장 A 시설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기사가 18년도인데 2년 전 건데 또 2년 전에, 4년 전에 시설에 거주하던 17살 B양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신병원 의료진은 입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입원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B양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다음 다른 원생들 앞에서 읽으라고 강요하고 폭언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시설 생활지도사 2명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들은 여하 2명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이들의 학대 의심 사례를 보고 받았음에도 주의를 주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주 동구청은 13일 A씨에게 신고 의무 위반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육원에서 아동들을 학대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18년 12월 19일자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육원에서 그 원장님들이 아이들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이 말도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쌍꺼풀 수술을 몰래 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아동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너 정신병원으로 가 라고 하면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데 정신병원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입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아이 보고 방송물을 쓰게 했다는데, 사실 그 보육사님들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케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정말 한계점이 뭐냐 하면 교육자이지는 않으니까 교육적으로 그 가정에서 그 보육원에서 어떤 그 가정을 대신해서 교육을 한다는 게 상당히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반성문을 쓰게 하고, 또한 밥을 먹지 않는다고 숟가락 때리고, 이런 사건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지났지만 2020년 8월 14일 즉 같은 곳에서 광주의 한 아동보육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2020년 8월 14일자입니다. 정신병원 가두겠다, 쌍수했다고 여고생 협박한 보육원장. 같은 내용인데 2년이 지난 2020년 8월 14일에 다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 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복지법 상 보호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보육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A는 2016년 1월 22일, 그러니 정리를 하자면 2016년 1월 22일 B양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고, 이것에 대한 보육원장에 대한 처벌은 검찰에 송치된 것은 2018년 12월경입니다. 2년이 지났고 또다시 2년이 지나서 올해 8월에 다시 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이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그 몰래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고, 휴대전화 압수, 반성문, 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으로 다시 갈래라고 위협을 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윤 판사는 정신병원의 입원 치료 방법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아동들을 통제하거나 관리의 수단으로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학대 행위에 행위된다. 다만 A씨는 등등등 해서 A씨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 해임 권고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쌍꺼풀 수술을 하기를 원하는데 일단 제 아내와 의논 중에 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쌍꺼풀 수술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같이 의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그래야 또 수술을 하려면 그 돈을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정말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게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너무 낭비하는 것은 아니냐. 가정을 해본다면 너는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할 처지가 아니야. 너는 공부를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좀 모욕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으시고 너무 가장 적나라한 가장 있을 수 없는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치료 목적이 아닌 협박으로 너 정신병원에 갈래, 너 정신병원에 갈래, 이 말은 얼마나 그 모욕적인 말이겠습니까? 정말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도 있고 생각도 있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정신병원에 갈래 이렇게 협박하는 것은 비단 이 보육원뿐만 아니라 무수히 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 4년 전에 사건이고 2년 전에 한번 기사가 나왔고 또 올 8월에 나온 기사를 다시 한번 제가 기사를 제가 늦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부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정말 아이들을 정성껏 보살피는 보육사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또 보육사님들을 그 어떤 학대 의심 사례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복지시설이 나쁘다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제가 알고 있고 또 이러한 피해자를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다시는 정말 아이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라도 학대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은 줄여나가는 보육원의 아동복지시설의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